안녕하세요. 리서치 헬퍼 박 대표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예비 창업 패키지로 이제 정부 지원 사업 1억을 받을 수 있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1억을 받는지 설명드릴 건데, 저도 1억 못 받습니다. 제가 사업계획서를 써도 받기 힘든 내용이고, 보통 대부분 1억을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이제 정부 지원 사업들 소개하는 다른 유튜버나 아니면 이제 전체적으로 공지 나와 있을 때 최대 1억 원 준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목표를 1억으로 생각하고 계신데, 솔직히 힘듭니다. 그거 어떻게 사업비를 짜야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거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이거는 24년도 예비창업 패키지 공고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제가 참고용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무시하시고 저희 예비창업 패키지 모집 공고를 보면서 제가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24년도 공고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들은 그냥 단순 참고용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제 공고 내용들, 이런 내용들 보면 어떤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지 그런 자격 요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전체적인 내용들 봐 주실 건데, 지원하는 내용 이거를 지금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해 준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1억 원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여기 친절하게도 평균 0.5억 원, 그러니까 5천만 원 정도가 사업화 자금으로 지원된다 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천만 원 기준으로 내가 생각해야 되는지 아니면 1억 기준으로 생각해야 되는지 이거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5천만 원 정도 지원받으면 그냥 내가 많이 받았다 라고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 적게 받는 기업들이 많고, 사실 이런 사업계획서나 이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하신 분들, 또 기업에 계셨던 분들, 관련 업계에서 일하셨던 분들은 5천만 원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받겠죠. 왜냐하면 그 기술이 있고 그 기술 가지고 지금 사업계획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분들이 만약에 한 7천만 원 받았다, 6천만 원 받았다 라고 하면 이 평균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분들은 3천만 원, 4천만 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전부 다 뭐 잘하시는 분들은 많이 주고 못하는 사람만 적게 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이 사업화 자금에 대한 총 금액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10개 회사를 뽑겠다, 예비 창업자 20팀을 뽑겠다 라고 정해 놨으면 그 한 팀당 얼마를 줘야 되는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예비 창업 패키지는 평균적으로 5천만 원 정도 지원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많이 받으면 당연히 적게 받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정해져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한 팀에 최대 1억 원을 주면 나머지 사람은 2천만 원, 3천만 원 받는 사람이 한 5명, 6명 정도는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 1억 원 주는 사람은 한 명 또는 아무도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유튜브를 찍고 있는 저도 사업계획서를 쓴다고 해도 1억까지는 못 받습니다. 네, 저도 포기하는 내용이긴 한데, 그렇다면 어떤 내용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금액을 얼마나 해야 유리한 건지는 제가 설명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유리하게 작성하는 건지 그거를 설명드릴 건데, 여기 사업화 자금 비목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좀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가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부분들 중에서 이 사업비 부분만 따로 빼서 이제 설명드릴 건데, 제일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신청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만약에 3천만 원으로 사업비를 신청했어요. 근데 너무 사업계획서가 잘 썼고 이거 꼭 지원해 줘야 되겠어 라고 하더라도, 제가 3천만 원 신청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주진 않습니다. 3천만 원 신청하면 최대 금액이 3천만 원인 거고, 3천만 원 신청했는데 사업계획서가 조금 미흡하네, 그러면
거기서 또 깎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청 금액을 1억으로 신청하는 게 맞냐라고 하면, 네, 신청하는 거는 1억으로 신청하셔도 돼요. 근데 그것보다 뭐 작은 금액, 뭐 5천만 원으로 신청했다. 그럼 5천만 원 초과해서 지급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이 1억 가지고 작성하고 선정이 됐는데 내가 받는 돈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다. 그러면 5천만 원을 없애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게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는 보통 한 7,500만 원 정도, 그 정도로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정이 되면 보통 한 6,500, 5,000 이 정도로 이제 지원을 받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서 뭐 1,000만 원, 2천만 원 정도 없애는 거는 쉽게 없앨 수 있어요. 근데 5천만 원 정도 없애려면 내가 계획했던 내용들과 아예 다른 형태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신청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는 거, 요게 중요한 핵심 사항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정부 지원 금액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건데,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최대 1억 한도 이내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지만,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7,500만 원 정도, 요 정도 선에서 작성해 주시면 좋다. 그러면 우리가 5천만 원 정도 받아도 한 2,500 정도는 날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사업비 항목에 대해서 제가 이제 비목으로 좀 나타냈는데, 먼저 요거부터 살펴보고 진행할게요.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재료나 아니면 이제 원료 이런 것들 구입하는 비용, 그 다음에 구매하면 한 개, 두 개 이렇게 구매하죠.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외주 용역은 내가 직접 제작할 수 없고 이걸 외부 업체한테 맡겨서 진행한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아니면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제품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외주 용역을 쓰고, 기계장치, 요거 기계장치 부분은 사업화하기 위해서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거나 일정 횟수 정도 쓸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무형자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재권 출원하거나 등록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이고, 그 다음에 인건비, 인건비 지원해주죠. 이런 부분들은 배우자 또는 쉽게 좀비속한테는 인건비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한테 인건비를 빼서 내가 다시 돌려받겠다,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대표자도 요 인건비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급수수료, 지급수수료는 어디 박람회나 전시에 참가한다, 요때 발생하는 비용들 쓸 수 있고, 여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 지역으로 가거나 아니면 타 국가로 출장 갈 때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 교육 훈련비는 교육하는데 비용 지원해주고, 광고 선전비는 이제 비용 홍보 영상을 제작하거나 홈페이지 디자인 요런데 이제 사용되는 비용들을 지원해 줍니다. 그 다음에 창업 활동비 월 50만 원 한도 내로 이제 소모품이나 이런 것들 사용하는데 지원해 준다 라는 거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가 제일 쉽죠. 사실 요런 쉬운 것부터 먼저 작성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통 한 8개월 정도 지원해주고, 요게 이제 뭐 50만원 정도 지원해줄 거기 때문에 요거를 한 400만원 정도 잡아 놓는 거죠. 이렇게 잡아 놓으시면 되는데, 요거 금액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요거는 이제 요 밑에 합산으로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요건 나중에 지워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창업 활동비 요거는 이제 끝났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뭐 어렵게 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생략해 두고 50만원 끝났다. 그러면 또 이제 쉬운 거 어떤 거 할 거냐? 그럼 인건비가 사실 또 쉽긴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 그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직원을 한 명 뽑는다고 생각하죠. 직원 뭐 한 명 채용 이렇게 했을 때 우리도 이것도 8개월 정도 주죠. 8개월 정도 주는데 한 달에 얼마 줄 거냐? 한 달에 보통 이제 최저임금보다 좀 많이 준다 라고 했을 때 25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50만 원 정도 준다고 했을 때 요거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제 비용이 지급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비용들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고, 아마 요게 들어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요거 계산하는 데는 여기에 있는 셀을 다 드래그 드랍 해주고 컨트롤 시프트 S 눌러주면 이렇게 합계 금액이 자동으로 완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쉬운 거 마케팅 비용. 마케팅 비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업하고 나면 홈페이지 제작 많이 하시죠. 그럼 홈페이지를 꼭 필요 하냐? 요거 홈페이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 영상도 필요 없을 수도 있고, 홍보 제작비 뭐 이런 것도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그냥 좀 제가 정리를 하자면, 먼저 홍보 영상부터 좀 생각해 볼게요. 홍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 소개를 하기 위해서 제품 만들고 영상을 찍겠다. 그러면 한 뭐 400만원 정도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고, 요거 그대로 밑에 있으니까 복사해서 붙여넣기. 그 다음에 이제 뭐 홈페이지 만드는 거, 홈페이지 제작, 요것도 요새 홈페이지 제작은 사실 그렇게 많은 비용을 발생하지 않는데, 뭐 사진 촬영이나 뭐 이런 것들 계산한다고 했을 때 한 300만원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제품을 만드시는 분들은 이제 뭐 디자인 비용, 포장 디자인 뭐 이런 것들 많이 하기도 합니다. 보통 이런 금액들 먼저 책정을 해놓고, 나중에 이제 삭제할 금액들에서 우리는 홍보 영상이 급하진 않아 라고 하면 이런 금액들을 먼저 삭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용들은 날려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교육훈련비, 교육을 들으러 가시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 책정하지 않습니다. 교육훈련비는 무료로 교육해 주는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사업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하지 않습니다. 여비 같은 경우에도 사실 밑에 있는 요 창업 활동비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요런 비용들도 사실 책정하지 않고, 나중에 이제 출장 비용이나 이런 것들 상세하게 증빙해야 되기 때문에, 증빙하는데 혹시나 실수가 생기면 요거는 다시 돌려줘야 되는 돈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책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급 수수료 부분은 사실 뭐 시험 인증이나 멘토링이나 뭐 이전 기술 이전 비용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비용들은 사실 다른 사업에서도 또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책정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외주 영역 재료비 이 기계장치 부분인데, 우리가 혹시 모르니까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여유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직원 한 명 채용하는 것들을 한 번 더 해 놓는 거죠. 그러면 밑에 이제 한 요 정도 금액이 추가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기계장치 보통 뭘 하냐, 네, 노트북 구매를 합니다. 노트북 구매 뭐 한 250만원 정도 이렇게 이제 구매를 많이 하시는데, 어디서 구매하냐면 사실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하면 비싼데 왜 거기서 구매하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노트북을 그냥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이 노트북을 살 거예요 라고 이제 결제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결제 받는 동안 인터넷 가격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최저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내가 오늘 여기 금액이 한 250만 원이네 라고 생각해서 이제 결제를 올렸는데, 실제 결제가 승인 나는 과정들이 한 3일 걸리고, 그걸 이제 쓸 수 있는 기간들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결제하려고 하니까 한 270만 원 정도 금액이 다시 올라간 거죠. 할인했던 금액들이 없어지고. 그러면 270으로 끊을 수 있냐라고 하면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250만 원 가지고 결제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 그 금액보다 증가했기 때문에 다시 결제받는 과정들이 또 진행돼야 돼요. 이게 두 번, 세 번 반복하게 되는데, 사실 그럴 거면 안정적으로 오프라인 매장이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구매한다고 했을 때 조금 여유 있는 모델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 금액이 그러면 남으면, 만약에 250만원 결제하기로 했는데 더 할인돼서 230만원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20만원 남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20만 원 남는 거는 이 기계 장치 비용들 나중에 재료비나 외주 용역비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산 짜놓은 걸 가지고 나중에 옮기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구매해야 될 거. 사실은 소프트웨어 구매도 많이 하긴 합니다. 소프트웨어 구매도 많이 하는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 프린트 이런 부분들도 네, 구매하기도 하고 모니터도 구매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들은 다시 한번 보시고 내가 꼭 필요한 비용들 책정해 주시면 되는데 보통 모니터 및 사무기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50만원 정도 잡아 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하면 300이죠. 한 요 정도 금액으로 한 사람 비용들을 책정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러면 직원이 한 명 추가적으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직원에 대한 기계 장치도 또 사야 될 텐데 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한 명이 추가적으로 채용되기 때문에 직원 뭐 컴퓨터라고 해가지고 또 요것도 한 200만원 정도 책정을 해 주기도 합니다. 요런 내용들을 좀 먼저 작성하면 되고, 지재권 사실 등록 비용은 우리가 출원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등록 비용을 책정을 미리 해 놓진 않아요. 그러면 출원 비용만 사실 미리 하는데 저는 요것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무형자산 취득하는 지원 사업들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요거 안 해도 돼요. 다른 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게 더 좋다라고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외주 용역과 재료비인데, 소프트웨어 하시는 분들은 다 외주 용역을 맡기셔도 됩니다. 내가 직접 개발할 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사업 활동도 하는데 그걸 다 개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풀스택 개발자들이 다 개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디자인 부분이라든가 뭐 퍼블리싱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서버 관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른 업체한테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외주 업체한테 맡기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걸 해주시면 돼요. 이제 뭐 소프트웨어 개발이 앱 만들겠다, 플랫폼 만들겠다 하시는 분은 이제 뭐 플랫폼 개발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한 2천만원 정도, 뭐 1,500만원, 2천만원 이 정도 선에서 진행하시긴 합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하시는 분들은 금액이 많이 크죠? 제가 크게 적었네요. 한 2천만원 정도. 이렇게 하면 한 6,500 정도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요런 비용들에서 이제 내가 좀 더 추가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만 더 추가하시면 사실 한 1,000만원 정도 더 추가하면 요 정도 나오죠. 그럼 요 정도 나온 부분에서 요런 부분에서 홍보 영상 말고 브로셔 제작 300만원 정도 또 추가해 놓고, 예를 들어서 직원 한 명은 좀 잘하는 사람 구하겠다 그러면 한 달에 300 정도 주겠다 하면 이것도 한 2,400만원 정도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플랫폼 개발하는데 우리가 좀 더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더 넣어서 한 2,500만원 정도로 개발하겠다 하면 한 7,400 정도 나올 겁니다. 이 정도 선에서 사업비를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새 워낙 앱 개발하겠다, 플랫폼 개발하겠다, 프로그램 개발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이 사업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개발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차별화되느냐 그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많은 돈을 지원해 주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신청했는데 한 5천만원 정도 지원을 받았다 라고 하면 사실 5천만원이면 7,400에서 요거 빼버리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런 비용들 나중에 사업 신청하고 선정이 되고 나면 수정 사업 계획서를 다시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 부분을 삭제를 해버리면 5천만원 딱 지원 사업이 되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1억 사업 지원을 받겠다고 해서 1억을 다 썼어요. 그러면 그걸 다 삭제해 가면서 여기 이제
외주 영역비도 금액을 5천만 원 잡아놨는데 금액을 줄였으니까 기능도 다시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 기능까지 줄어드는 것들을 요 사업 계획서 자체에다가 또 나타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뺄 수 있는 게 사실 요런 인건비 부분이라서 요런 인건비나 아니면 요런 광고 선전비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쉽게 뺄 수 있어요. 근데 개발하고자 하는 이런 외주 영역비나 재료비가 뭔가 이제 금액이 줄어들게 되면 어떤 내용들도 나중에 개발할 건지를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거 과다 계상돼서 원래는 2,500만 원짜리인데 그냥 5천만 원 네가 요구한 거네. 그러면 그 5천만 원 중에서 그 업체랑 뭔가 이런 안 좋은 관계가 있어서 그런 돈을 받는 게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런 식으로 잡아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외주 영역 플랫폼 개발뿐만 아니라 시제품 개발도 사실 다 외주 영역으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제품 개발하는 비용도 보통 업체에다가 도면 설계부터 그 다음에 시제품 개발해 주는 것들 통으로 맡긴다. 그러면 한 1,000만 원부터 2천만 원 뭐 그런 비용들로 다 사용할 수 있고 뭐 특히 이제 뭐 이런 연구 개발하시는 분들 또 교수님들이 이제 직접 창업하신 경우 연구원들이 창업한 경우에는 장비들을 구매해 하는데 많은 돈들을 쓰긴 합니다. 이런 노트북이 아니라 우리가 시험 설비 장비를 구매한다거나 그러면 보통 한 4천, 5천만 원 정도 해요. 그래서 모든 지원 사업을 그렇게 쓰기도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내년도 사업도 준비해야 되고 이것저것 다 하려면 기존에 내가 어떤 이런 노트북이라든가 사무용품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미 구조가 갖춰져야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는 이런 비용들을 좀 책정해 놓고 사용하시는 게 어떤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비용들을 삭제하고 이제 빼줄 수 있는 뭐 그런 형태 요렇게 이제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해당 내용을 보면 사실 이 신청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정한 금액은 저는 1억이 아니라 한 7천에서 7,500만 원 정도로 신청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고 우리가 이제 최대 1억까지 지원해 준다. 그거에 현혹돼서 1억 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저도 못 받는다고 했죠. 이런 것들 잘 고려해서 사업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리서치 헬퍼 박 대표였습니다.